안녕하세요. 봄솔심리상담센터의 노지영입니다. 오늘 첫 유튜브 채널에 올릴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그 개인 상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한 내담자분을 만나게 됐어요. 물론 이제 대면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그분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이 쓰신 그 상담에서 받은 피해 내용을 글로 접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상담자를 선택하고 어떤 상담자를 피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 상담에서 피해를 보지 않고 상담에서 이게 제대로 된 상담이 아니구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상담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우리가 이제 좋은 상담자를 찾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상담자를 만나야 할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검증된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누구나 다 상담센터를 개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센터라고 명함을 걸고 간판을 건 곳을 믿고 찾아가는 것에서는 많은 위험 요소가 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선 상담센터를 가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게 이분이 어떠한 그 공부를 했고 그리고 어떠한 베이스,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 이 사람이 어떤 상담 이론을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진짜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를 판단하는 어떤 기준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규모가 큰 학회로는 그 한국심리학회 안에 있는 한국상담심리학회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상담학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양학회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들은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상담의 수련을 거쳐왔고 상당히 경험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믿어도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사나 석사 이후에 일정의 상담의 수련이 필요해요. 상담의 수련이라는 거는 몇 명의 내담자를 만났고 그 상담을 내가 했던 그 상담의 내용을 내 슈퍼바이저에게 교육받고 지도받았는지, 최소한의 어떤 그 사례 경험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다는 말은 최소한 이 사람이 몇 명의 내담자를 만났으며 그 내담자를 만난 자신의 상담의 그 내용을 가지고 교수나 슈퍼바이저에게 사례 지도를 받았느냐, 이런 게 좀 확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구나 혹은 집단 상담 경험이나 이 사람의 개인 분석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덧붙여지기 때문에 최소한 이 사람은 공부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필드에서 내담자를 만나고 상담을 했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지도받았었던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물론 두 학회만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다른 여타의 학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매체 치료들, 미술 치료, 놀이 치료, 혹은 음악 치료,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적인 베이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학회들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이 치료와 관련해서 이분이 발급받은 그 자격증 안에 이분의 어떠한 경험들이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두 곳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제가 사실은 소속되어 있는 것이 한국상담심리학회이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공부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자격증을 발급했다고 해서 괜찮은 상담자냐 아니냐를 확정할 수는 없죠.
그렇다면 최소의 베이스로 이런 어떤 자격증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상담센터를 갔는데 이 사람과 하는 상담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얻느냐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직접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상담하면서 느껴지는 어떤 경험들인데요. 실은 상담은 비밀 보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 말고는 그 상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모릅니다. 실제로 슈퍼비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상담자가 자기가 가리고 싶고 보여주고 싶지 않은 상담의 내용을 가리면 슈퍼바이저도 그 상담의 내용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상담 안에서 굉장히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봤던 그 글을 통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뭐였냐면 그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했던 말들이었어요. 지금 당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니 뭐 남자친구를 사귀지 말아라. 가족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오히려 상담자와 가까이 지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내담자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라는 느낌이 사실은 그런 감각이 딱 올라와야 하는데 실제로 전문가이고 상담사라고 하니까 그냥 상담을 받으러 온 내담자는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상담인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담자가 절대로 하지 않는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담자는 조금 거르셔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처럼 말하는 상담자입니다. 실은 상담자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담자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마치 자신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내담자에게 어떤 강요하거나 혹은 내담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상담자인 게 확실합니다. 기본적으로 상담자는 내담자분들이 내방을 했을 때 어떤 태도로 내담자를 맞이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내담자를 맞이합니다. 사실은 많은 내담자분들이 여러 곳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뭐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다른 어떤 여타의 관계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가장 존중받아야 했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깨지고 혹은 불편한 혹은 그런 어떤 패턴의 대인관계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 상담자가 그런 내담자를 환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담자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상담자들은 내담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내담자 안에 내담자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상담을 진행하게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를 따라와 내가 모든 것을 다 고쳐줄게 라는 태도를 가진 상담자는 이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담자를 만나는 것 이런 상담자라면 내가 상담한 상담자가 마치 이렇게 나를 따라와 내가 모든 걸 바꿔줄게 너 이런 걸 하지마 라는 한 상담자라면 그런 상담자는 거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런 어떠한 뭐 자격의 수준이나 이런 게 좋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상담자는 거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그냥 내담자분들이 상담자분들을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나 그 글에서 그 내담자분들은 그런 피해를 당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들은 꼭 전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상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내담자분이 원하는 상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력이 안 돼서일 수도 있고 내담자와 상담자와의 어떤 조율이 잘 안 돼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불편감을 내담자분이 호소했을 때 그 상담 안에서 개방적으로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서로를 조율해가는 과정을 하는 상담자는 저는 그런 상담자라면 믿고 가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첫
영상이기 때문에 두서없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는 상담센터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가 누군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베이스로 공부를 했는지, 그래서 지금 어떠한 방식을 근거로 상담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이렇게 서치도 해보시고 글도 읽어보시고 하셔서 그 상담자를 선택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상담은 관계이기 때문에 상담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편하게 여겨지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드는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상담자를 믿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개방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실제로 제가 많은 내담자분들을 만나보면 이전에 상담을 받았는데 그 상담에서 불편감이 있었는데 해소가 못해서 다른 상담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을 꽤 많이 만나거든요. 만약에 그런 어떤 불편감을 그 상담자와 나누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한다면 그런 경험 자체가 굉장히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분들에게는 아주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할 수 있죠. 이 상담자가 개방적이고 유연한 상담자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의자합니다. 네, 짧은 영상이긴 한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상담센터를 고르고 상담자를 만나시는 것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